2024년 11월 20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은 3시 16분입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올려드렸던 차트의 가격 뭐 이런 부분이 종가와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항상 먼저 말씀을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은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어, 약세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기관 쪽에서 오후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9시 한 10분부터 매도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은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1794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1507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이죠. 개인은 696억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2490포인트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 당연히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95포인트를 돌려내야지만 추세가 그나마 상승 전환에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대형주 위주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미국은 마무리가 잘 됐죠. 마무리가 잘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IMF에서 점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2.2%로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오늘 나왔던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2천억을 먼저 쏘고 3천억을 더 쏜다. 증시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유관기관 5곳이 조성한 2천억 규모 기업 밸류업 펀드가 21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금으로 이제 2천억을 먼저 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유관기관 등은 펀드 조성액을 3천억으로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해서 추후에 3천억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 중소형주 아무리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약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시황을 본격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대 이슈, 그 다음에 특징적인 업종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 이게 이제 러시아부터 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미군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단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 내용은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뭐 일맥상통한데, 실질적으로 본토 타격을 했다라는 거에 뭐 시장에 이런 악재가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영 전략을 규정한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했죠. 이것도 어제 나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미국이 확전은 피하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러시아의 세르게이 외무장관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지지를 표했다. 핵전쟁 발발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사료주도 상승을 했는데, 왜 제가 파란색으로 설정을 했냐면 급등 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음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서 음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뭐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 시간이 딜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기저제 관련된 내용인데,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조선과 조선기저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건 뭐 하나증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포트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황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잠재력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뭐 포텐셜이라고 쓸 이유는 없을 텐데, 현재의 수주들이 2028년 인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글로벌 수주 잔고는 과거의 44%에 불과하다고 밝혔고요. 현재의 위성만으로도 정상은 멀었으나 사이클 형상 변화 과정에서 정상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천연가스의 역할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가스전 발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건설 계획 중인 LNG 액화 플랜트의 캐파, 뭐 캐파는 뭐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동력,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배에 달하고 건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캐파는 현재의 3배가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죠. 자연히 현재 약 800척인 LNG 운반선도 늘어나야 되고 장기적으로 1,500척의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벌크선과 대형 유조선의 수주 잔고 레벨이 과거의 30% 수준인 바 신규 수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실적이 더욱 증가할 거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주항공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9시였죠. 7시였네요. 그렇죠? 7시였는데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1시간 5분에 걸친 이륙과 지구 궤도 비행 착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난달 5차 실험 발사 때 처음 선보인 젓가락팔을 이용한 스타쉽 1단 동체 회수는 뭐 기술적인 이유로 실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목적이 이 젓가락팔을 구동하는 것이었는데, 임무를 마친 슈퍼헤비가 발사대를 향하던 도중 젓가락팔에 정확히 안착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조건이 확인이 되게 되면서 이 방식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페이스X는 슈퍼헤비를 발사장 인근 멕시코만 바다에 착수시킨 것으로 계획을 바꿨고 착수 발사 7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캔코로 에어로스페이스나 AP위성이나 거의 뭐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밸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2천억 투자를 하고 남중에 3천억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특별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포함이 돼서 난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LG전자와 KB, 하나, BNK, JB금융지주, 이 금융주는 지금 뭐 밸류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SKT, KT, 통신주도 현금 많기 때문에 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저는 LG전자 요게 굉장히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LG전자 얘기를 해드렸는데 4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내년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본다라고 한다면 LG전자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중장기 흐름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차트가 나온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드론 관련주
이슈가 됐죠. 중국 드론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요. 미국 내 드론 산업 및 인프라를 성장시킬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뭐 이 때문에 드론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보시죠. 관심 종목 보시게 되면 제가 그 LG전자 타이밍에 나온 게 93,100원, 200원 부근이었어요. 근데 아직 뭐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관심 종목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큐렉소가 오늘 상승 출발한 후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약세라고 하는 건 이제 음봉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는 7,100원 전후가 매수 타이밍이어서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빙그레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L만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거고요. 아토는 상한가 기록한 후 원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동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타쉽 6차 발사에 대한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AP위성 똑같죠. 그리고 네오펌 같은 경우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지가 나오지 않고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SKT, KT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는데 LG U 플러스 포함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투어의 경우는 중국 이슈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차트를 통해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뭐 가장 먼저 말씀을 해 드렸던 LG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전자 뉴스를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음 5G 기술 첫 공개 시연 로봇 디지털 트윈 등 기술을 선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슈가 가장 컸네요. 이 이슈가 가장 컸고 새벽에 조금 안 좋은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LG 마그나 반년 만에 감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때문에 뭐 인력 감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뭐 조금 덜 나가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올해 사실은 실적이 2023년의 실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예상치는 뛰어넘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든 한 1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봤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지지가 형성이 되었던 게 9만 8천 원 정도 거기에서 지지가 나온 거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 뛰어넘거든요. 그러면 뭐 4분기에 실적이 나와서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13만 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까지 보게 되면 내년까지 보게 되면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역대 최대 실적인데 단기적으로는 14만 5천 원, 중장기적으로는 17만 원대까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적이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로봇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큐레소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7,100원? 7,100원이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본 거고요. 단기적으로 전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뭐 9,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빙그레가 아마 4분기 실적이 나왔다면
오늘 뭐 어제 그 매수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드렸을 텐데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에 비해서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나왔던 건 빙그레 식물성 메로나가 호주 코스트코에 입점했다. 그래서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일단은 목표가는 82,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만도는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었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전에 저항이었죠. 저항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매수로 어제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46,500원대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 나왔던 다울투자 리포트 외에는 없어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 고점이 저항이었고 이 저항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아톤 오늘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정을 보였는데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죠. 뭐 지지선까지 내려왔네요. 지지선까지 내려왔고 1차적으로 6,800원에서 6,900원대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동 오늘 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는 걸로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박스권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박스권이죠. 오늘 이 박스권을 돌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식량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트럼프 귀에 귀 맞았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미국 사람입니다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2025년은 뭐 공항이 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뭐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금이나 이런 거를 좀 챙겨놔야 되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식량을 좀 많이 구해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대동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 그 생각이 되는데 그 식량 문제는 뭐 계속적으로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스권 부근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2분할로 진행이 됐어야 되죠. 2분할. 그래서 1차 매수는 현재 9,300원, 죄송합니다. 9,700원 수준인 거고 두 번째는 1,050원을 돌파하게 되면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적이 나오면 뭐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고 3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에 주가 떴다가 뭐 하반기 들어서 이제 4분기 3, 4분기에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무너졌는데 뭔가 미국 쪽에 이슈가 있었다가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이제 발발 기다가 방향을 위쪽으로 잡으면 뭐 충분히 이전에 지지 저항이었던 12,3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팜
네오팜이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사인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어디서 반등 나올 거냐면 11,450원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앞으로 한 4%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 어, 의견을 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11,400원, 45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 다음 반등이 1,7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일단 매도를 했고, 실적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적은 문제 없고,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네요. 무상증자. 그래서 권리랑 맞고 무상증자 됐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실적에 큰 변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D현대건설기계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오늘 상승을 했는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AP위성, AP위성도 얘기를 해드렸던 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스타시 이슈 때문에 오늘 이탈을 한 거죠. 박스권을. 그러면서 매도 의견이 진행이 된 거죠. 매도가 진행이 된 거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12,800원 부분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12,800원이 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하나투어는 중국 이슈 얘기가 있죠. 그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오늘 그것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내년에 아마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괜찮아질 것 같고,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한 1.8배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올해 1분기가 당기순이익이 24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 당기순이익이 200억 정도면 이거는 뭐 그냥 중장기로 뭐 4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한 분기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한 6만 4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가 좀 많았어요. 캔코라 에어로스페이스나 AP성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고, 네오팜도 지지선 이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항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관심 종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수 예정가 이거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왔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뭐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매수 예정가. 그래서 뭐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해야 된다. 그 외에 매수 예정가가 4,280원인데 V1택은 4% 하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되는 거고, 다원시스는 11,750원에 매수하려고 한 거예요. 매수 타이밍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3%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V1택을 제가 제외를 했던 건 이게 주의가 떴어요. 투자 주의가 떴습니다. 소수 계좌 거래가 집중이 되게 되면서 주의가 떠갖고 제외를 했고, 다원시스는 뭐 3% 정도면 타이밍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케어젠을 보시게 되면 케어젠이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먼저 보시죠. 케어젠. 케어젠은 이 박스권을 지금 돌려냈고요. 다음 박스권은 요 박스권입니다. 목표가가 25,000원 정도죠. 그래서 내일 소폭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조정받을 겁니다.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이상적인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500원 사이가 이상적인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2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2만 5천 원이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원시스. 다원시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단 안전하게 하는 건 이 박스를 돌려내야 된다. 11,700원 부분을 돌려내고, 다만 이제 손절가를 11,2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박스를 돌려내는 거죠. 일단은 17,000원, 11,700원을 돌려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조정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9,9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11,200원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보시면 되죠. 그렇죠? 13,800원대까지 올라가겠네요. 13,800원. 뭐 물론 그 전에 조정 저항은 있습니다. 13,300원도 저항이 있고요. 뭐 그게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13,800원을 잡고 끌고 가면서 손절가 상향 조정하면서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지 않은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시효과니까 지금 3시 42분이거든요. 돌파를 하지는 못했고요. 외국인은 매도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폭을 대신 확대를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장 막판까지 매도를 좀 했는데 막판에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폭을 좀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개인이 매도가 당하면서 0.47%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이스페타시스를 언급을 몇 번을 해드렸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소액주주랑 행동주의 펀드랑 합세를 해서 제2호 인수하는 거 반대 의견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액트에서 지분을 모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반등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방은 막혔다 이제. 하방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상방으로 얼마나 뛰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유증 가격이 23,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어떻게 됐든 만약에 진짜 취소가 된다. 그러면 단기 급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확인한 결과 2.92% 정도 주식이 모였더라고요. 3% 돼야지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왜 3%냐면요. M&A 쪽으로 살짝 보게 되면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게 3%예요. 3%. 정확히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3% 이상 돼야 돼요. 왜 3%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대 주주가 20%를 들고 있어도요. 3%밖에 인정을 안 해요. 3%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적대적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3% 이상 해갖고 감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감사를 집어넣으면 이 감사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5% 이상이면 공시를 할 수 있죠. 최초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시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수가 좀 묶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뭐 공시를 해야 되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인데 결국은 회계 장부를 뜯어봐야 되잖아요. 회계 장부를 뜯어봐야 되는데 이걸 모으려면 오래 걸리죠. 단합이 개인 투자자들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회계 장부를 뒤지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있다 그러면 주총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총이죠.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어요. 임시 주총을 소집하면 여기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사진들 별로니까 다 나가. 그리고 새로운 이사진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만약에 소액주주가
뭐 표대결이겠지만 이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다 날아갑니다. 최대 주주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일단 물론 최대 주주의 지위는 가지고는 있죠. 근데 이사진이 다 날아가는 거고, 이사진이 역할이 뭐가 있냐면 이사진이 회사를 뭐 상장 폐지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이거 없애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사진의 역할이 굉장히 좀 이사진을 먹어야지만 결국은 회사를 M&A를 성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거의 2.92%까지 모아놨으니 아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사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는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뭐 어떻게 뭐 지분을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M&A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